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무려 500포인트 넘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경제 재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됐고요. 경제 지표도 좋게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악재들은 여전히 산재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시장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재료들이 시장을 이렇게 밀어올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거침없는 유동성 장세,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면 증시에는 활력이 생기게 되고요.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오게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시로 몰려드는 자금들, 그리고 이 유동성 장세, 정말 좋게만 봐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렁이는 K제약 바이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물론 백신, 치료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가지 부분들이 이제 매수세를 끌어당기면서 주가를 많이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업황도 계속 호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출렁거리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제약 바이오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네, 또 한 주의 중간 정도에 와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일단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다 좋게 나와버리게 됐고요. 주 후반부에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 굵직한 경제지표들, 그런 것들조차도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이번 주는 그냥 쭉 달려버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렇게 쭉 달려버리게 되면 다음 달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529포인트 올려놓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이죠. 상승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다우지수는 버텨진 만큼 또 나스닥은 변동폭을 조금 크게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다우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대형주라든지 전통적인 종목들 쪽으로 많이 매기가 몰려 들어갔다라면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다우지수 넘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잘 가면 코스닥이 조금 주춤하고, 코스닥이 잘 가면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나스닥의 어떤 이런 상승폭 반납 같은 경우들은 특별하게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좀 뽑아보면요, 뉴욕 증시가 경제 재개와 백신 기대감에 화색을 보이고 있다. 다우지수가 529포인트 올라갔고, S&P 500은 장중에 30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경기 회복, 또 그 백신에 대한 낙관론에 급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S&P 500이 장중에 3000포인트 넘어간 것이 이제 중요 골자로 나오긴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500 기업에 대한 그 지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코스피 200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건강한 상태, 그런 건강도, 이런 것들 측정하는데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3월 초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요. 이번에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3월 초 시점이 스타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주가를 완벽하게 다 돌려놓았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경기 회복, 그 다음에 이번 상황이 끝난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기대감, 투자 심리 회복,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시장의 변동성과의 싸움이 아니라 경기 회복, 추가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즐거운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이런 그 시장의 변동성이었는데 이거 다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다 회복이 되고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만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 아직 회복을 못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네, 어떤 상황으로 본다라면 처음 주식을 들어왔다거나 또는 주식 투자를 원래 이제 잘 하고 계시다가 추가 매수가 계속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됐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살리는 것, 그것도 주식은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손실만 났다고 그냥 한숨 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한번 가공을 해서 어떻게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다우지수가 25,000포인트를 넘어간 것은 3월 초 이후에 처음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고, S&P 500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팬데믹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증시가 폭락할 수 있었던 어떤 변동성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회복을 해줬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도 되는 거죠. 나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나 원래 가던 길로 다시 돌아왔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동평균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시장의 많은 분석가들이 이동평균선을 통한 장기적 추세의 신호를 보고 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바뀌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그런 기준선들을 많이 설정을 하게 됐는데,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포인트,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된 것이 이제 3월달 이후로 처음이고, 또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주가가 안착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를 계산하게 되면 20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조사해 놓은 것이 200일 이동평균선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 즉 장기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그런 관점을 넘어섰다,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증시에 참여하거나 오랫동안 증시를 바라본 사람들의 어떤 수익이 진행이 되는 모습,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증시가 올라갈 때는 뭐 5%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안착이 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또 투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생각해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 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후보 약물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보시면은 어제 나온 그런 이야기들 보게 되면 모더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노바백스라는 제약사, 이 제약사가 이제 또 임상시험을 재개 중이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대형 제약사, 소형 제약사 가릴 것 없이 그냥 너도 나도 다 이 신약, 백신 이런 쪽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임상시험에 들어가지 않은 후보 약물도 114개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나왔다, 저기서도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미국의 50개 주가 모두 단계적인 정상화를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 재개 활동을 하더라도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버리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었죠. 그런데 5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86.6이 나옵니다. 물론 아직은 모자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전달보다도 오히려 올라왔다.
자, 지금 2분기까지도 역시 경제지표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일단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네? 네. 이게 주요한 골자가 되는 거예요. 나쁠 것 같았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네? 그러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즉, 기준선은 100이지만, 정상치보다도 한참 밑에 있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투자자들이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4월에 신규주택 판매도 62만 3천 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치였던 49만 채를 상회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신규주택 판매는 뭐예요? 집을 새로 샀다는 이야기예요. 집을 새로 사는 거 그냥 용돈 통장에서 꺼내가지고 옛다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돈이 많은 것을 떠나서 집이라는 것이 일단은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이잖아요. 현금 들고 가가지고 집 하나 주셔. 이렇게 사는 거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집을 살 때도 항상 대출 같은 거 끼고 들어가는데, 대출을 끼고 들어갈 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보겠지만 미국도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빚을 내서 집을 살 정도로 여유가 조금 돌아왔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중국과 홍콩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중국, 홍콩, 미국 이 갈등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부 종목에 국한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그냥 좀 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일단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재만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끊임없이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 거침없는 유동성 장세. 코스피도 이제 2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 자체를 새롭게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연준 최저점 대비 상승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사실은 이제 이 질병에 대한 대응 자체를 워낙 잘했었고 세계 모범 국가로 포함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 대한 상승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이제는 괜찮아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수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얼마만큼 계속 더 될 것인가, 얼마만큼 더 많이 진행될 것인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들어왔다는 게 어디예요? 일단은 뭔가 건드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택트라든지 IT 중심으로 카카오 요즘엔 난리죠.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변수는 일단 많지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국내 증시는 현재 이 V자 형태의 뚜렷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단기적인 급등을 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못할 것이다. 자,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되냐면요. 사실은 간단한 거죠. 증시가 V자로 급등을 했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도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나 흥분 이런 것들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즉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고 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뭐예요? 언제 매물이 나오지? 언제 조정이 나오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주식 경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 투자 심리는 그렇게 위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주변 자금을 보게 되면은요.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대기 자금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두근반 세근반 그냥 막 방망이로 갔다가 심장을 쳐댈 거 아닙니까? 너 이러다 안 들어올 거야 막 이런 거. 네, 이 증시가 참여 중인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증시에 참여 중인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는 그 포인트보다 야, 더 올라가면 안 돼! 나도 데리고 가!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의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차익 매물과 신규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쌓이게 된다면 증시는 어떤 식으로든 꾸물꾸물대면서라도 계속 상승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전형적으로 바닥에서 상승 추세로 가는 전형적인 그 주가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투권이 되게 되면은요, 이런 걱정거리 이런 거 아예 없어요. 뭐 장밋빛 전망 막 그냥 쫙 펼쳐지게 되고요. 그냥 주식에 돈만 넣으면 무조건 부자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그런가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불안해! 막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아직 멀었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많이 올랐어가 아니라 네, 아직 멀었어 라는 느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시에도 유동성 무지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미 회복시켜 놓은 상태에서 유동성이 공급된다면 증시는 거침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출렁이는 제약바이오, 옥석 가리기 시작되나, 누가 참을 끼얹었냐? 아, 참, 그죠? 네. 좋은 소식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세 번째 그냥 찬물이 확, 네.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냥 들어와서 좋아, 오케이, 뭐 한대, 오케이, 뭐야, 오케이, 제약이야, 오케이, 이렇게 테마는 보통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인 그 부분들을 놓치고 상승만 바라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될 때가 됐죠. 사실은 뭐 만원짜리 기업이 한 1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미 10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0만원짜리가 100만원을 가야지 지금까지 올라온 만큼의 성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미 10배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10배로 올라간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그런 것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만큼씩 뭐 뛰어 올라간다는 것, 즉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배 아닙니까? 이런 흐름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지 단기간에 확 만들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도 많이 올라온 주식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제 이 질병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많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좀 있었을 겁니다. 계속 상승하는 모습도 좀 있었을 테고요. 지금 보면 이제 파미셀이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렘데시비르 관련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뉴클레오시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80%나 갖고 있기 때문에 파미셀이 가장 큰 주목을 좀 받았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모더나 관련한 부분에서 AB 프로 바이오의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다. 뭐 이런 것들. 뭐 반면에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또는 이제 그 다른 쪽 백신을 개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얘기죠.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 EDGC 이런 기업들. 네. 이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유행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계속 비치를 해놓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수요가 계속해서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찾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백신이라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요,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들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커지게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정부의 뉴딜 정책이 지금 원격 뭐 쪽으로 포함이 되면서 뭔가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은 올라갔다 하고 내려오지
안 와도 되거든요.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횡보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이러한 주가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커져라, 기대해주겠다,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신에 이거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 계속 서기만 해.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정을 받거나 가격 조정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증시에서 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은 부담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점점점 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K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서 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확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3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이야기는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크게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다우지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키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시로 자금이, 돈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라는데, 증시가 몰려들고 있는 이 상황,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엔 돈이 많이 들어와서 차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상승폭이 크진 않아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출렁이는 제약, 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업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닌가, 적정한 상황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에 대해서는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주가의 어떤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횡보 조정을 통해서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가격 조정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시장의 운용 원리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규칙을 모르고 어떻게 브리지 게임을 할 수 있으며 포커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상대 수를 읽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체스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잘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었고 또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될 것이다, 연결될 것이다라는 또 다른 기대감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시장 계속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손실을 축소해야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고 있거나 손실이 복구가 되고 있지 않다라면 무언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